네, 머니왕 1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머니왕 1부 같은 경우는 MTNW 두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있어서 깊은 이해를 시켜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조은정보 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시장 분위기가 이제 다소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 플러스의 기조를 또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또 우리 박스권 사이에서의 다음 주의 흐름에 더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분석들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매크로면 매크로, 종목이면 종목까지 조은정보 위원님과 먼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은정보 위원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한 주가 또 이렇게 빨리 흘러서 토요일이 됐는데요. 위원님 이번 주 시장은 뭔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던 시장 같은데 그 빌미가 PC였다면 오늘 새벽에 딱 맞이한 미국 마감장에서 괜찮은 건가 싶게 느꼈거든요. 네. 그럼 다음 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면서 인사 먼저 함께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좀 기분이 상당히 업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평소 밤방송이라든가 또는 뭐 낮방송 못 보시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은 투자자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또 새롭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이번 주 상당히 좀 이렇게 뭐 등락이 있고 우리 화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는 온탕, 하루는 냉탕.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레귤러하게 오르면 그 다음날 내리고 또 내리면 그 다음날 오르고 그러니까 좀 힘든 한 주를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가는 종목만 가니까 좀 소외된 종목들에서 가슴앓이 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하셨던 분들이 오늘은 제가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피 차트하고 코스닥 차트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한번 그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제 뭐 4월 거래일도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 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하여튼 매크로하게 한번 시장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면 결국 선점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이번 주 5 거래일 동안 올라오고 내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보시게 되면 많이 내렸으니까 지금 양선으로 마감했어요. 주봉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음봉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것을 좀 이제 벌리시 하라미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강세 잉탱을 만들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상수로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5월 달을 조감해 본다라면 역시 4월 달은 좀 어려운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5월 달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아서 내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하면 또 월말에 또는 월 초에 숨고르게 하면서 5월달에 양성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2월달, 3월달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랬냐? 1월달 어렵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양양 패턴이에요. 저는 PCE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PCE가 뭐 또 미국은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GDP 성장률이 1.6%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어떤 지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 성공 투자하는 비법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선점 효과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한테 그 시그널을 보내는 게 바로 다 모든 게 그러니까 경기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사람의 심리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기술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절대 속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저거 한번 좀 빼트기도 좋습니다. 저는 5월달 양성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따라서 이제 4월달 참 지긋지긋하고 좀 힘든 구간이었는데 5월달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역시 대동소이예요. 거의 비슷한 모습. 역시 좀 주봉을 보아도 이게 양선 강세 형태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5월달은 우리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역시 시장에서 메인 섹터는 크게 뭐냐면은 이제 AI가 쏠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바로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세 흐름이 좋았다. 말하자면 이제 반도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같은 거 그저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근데 기술적 자리가 딱 좋더라고요. 나왔고 그다음에 또 HBM에서 한미 반도체가 물론 탄력은 둔화되고 있지만 꼿꼿한 시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에이직랜드라든가 FST 바로 하나는 에이직랜드는 TSMC의 후광 효과, 그다음에 SFT는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YC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상승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후광 효과를 얻는 기업들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그다음에 또 전력 반도체에서는 예, 역시 변압계에서 탑픽이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일렉트로라든가 또 전선에서 가온전선 이런 것들이 좋은 시세 흐름을 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볼 것이냐. 4월 말하고 5월 초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증시에 의해서 이제 다음 주 초는 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지수는 안정된 흐름이에요. 이제 바닥은 다졌잖아요. 그럼 안정된 흐름 속에서 역시 반도체, 그 다음에 이따 말씀드렸던 원전 같은 것도 이제 볼 때가 됐다. 그 다음에 또 일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늬만 가지고 계속 어떤 뭐 언론 플레이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또 감사 보고서도 못 내는 그런 기업들 말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이센스 아웃이 되거나 그다음에 현재 또 캐시화가 되는 그런 제약 바이오는 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두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반도체는 계속해서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쭉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도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 계속 추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포인트를 좀 더 잘 공략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화산 앵커님하고 참 방송하는 게 정확히 4년 4개월 됐습니다. 정말. 네. 첫 방이 우리 화산 앵커님 했거든요. 밤방송에서. 네, 그때 벌써 제가 그렇게 됐군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아시죠? 네. 그래서 좀 소외가 있습니다. 네, 많은데. 근데 또 우리도 이렇게 계속 늘 그 통하는 게 있잖아요. 양양음. 양양음으로 통하는 게 있어서 사실 오늘도 기대가 돼요. 네.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화산앵커님 처음 얘기할 때 4년 전에 했거든요. 제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첫 방송에 들고 나왔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봐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1998년에서 2000년까지였던 소위 말해서 정보화혁명. 그 IT 버블이 나오면서 그때 인터넷 혁명이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지금은 딱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으로 봐야 되는데 화석연료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친환경 연료로 가는 거, 예를 들어 전기차라든가 그런 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바이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섹터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4년 동안 해서 활용 점정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굉장히 강하게 끌고 있는 게 바로 그 우뚝 쓴 게 정상에서 서 있는 게 뭐냐면 AI예요. 이것은 뭐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AI에서 그 휴광 효과를 얻는 게, 그때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다 말씀드렸죠. HBM,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또 뭐 쭉쭉쭉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게 또 유리 기판까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또 그 반도체에서도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 거기에서는 전기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그게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잘 설명드렸어요. 거기에 또 중간에 들어가는 게 또 하이브리드
반도체까지, AI까지 쑥 됩니다. 그러면 AI가 정점에 대해서 그때 이제 반도체를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이제 AI 항상 그렇거든요. 세상이 어떤 게 딱 튀고 나오면 거기서 후광 효과를 얻는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반도체에 의해서 이제 전기를 엄청 많이 먹으니까 오늘은 제가 공부할 것을 AI의 후광 효과, 전략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력 인프라가 주도 섹터로 부상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제 AI가 쏘아오는 모멘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국 같은데 또 뭐 일본 같은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을 끌어모아서 자기들 공장 세우고 고용 창출하라고 그러고 있죠. 정부에서 뭐 대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뭔가 엇박자나고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전체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들어가는 게 전력이 얼만큼 맞먹냐면 한 국가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인도 1년 전기 쓰는 거 똑같대잖아요. 이거 어마무시하죠. 선생님.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가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설비가 노후가 됐어요. 굉장히 설비가 노후돼서 걔들은 땅덩이 넓으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래서 그 주가는 이제 그런 거 상승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2026년까지 전력 수요가 지금은 2022년이 대략 400TWh에 따르면 그 다음에 800까지 가요. 800까지 가서 이 전력 소모가 2배 이상 늘어요. 여러분들 그냥 2배라면 우리는 늘 그냥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어떤 인프라 관련 이런 것들이 수요가 2배 는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성장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크릿칼 이런 관련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요? 여기서 보통 이제 정통적 데이터 센터들하고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암호화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게 AI 데이터 센터예요. 조금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이것이 한 뭐 67배 이렇게 우리가 몸통을 봐도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력 인프라에서 관련된 그런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체계도가 있어요. 자, 전력 관련주는 크게 미국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따 봤을 때 현대일렉트론, 효성중업, LX일렉트릭, 그 다음에 또 계룡전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뭐 전기를 또 송전하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전력을 하는 게 바로 전선이죠. 우리 국내에서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일진전기는 변압기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다 이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전선을 만들려면 거기에서 이제 구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풍산이라든가 풍산은 뭐 전쟁 관련주기도 하죠. 그러면 또 대창이라든가 이구산업 이런 것들이 다 전력 관련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변압기하고 전선 그 탑픽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 H들이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요. 이게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거기에서 이 회사에다가 이미 뭐 수천억 정도 계약이 일어나고 있고 2028년까지 이미 다 공급이 다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급자 시장을 형성한 게 미국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죠. 뭐 잘 아시겠지만 변압기, 차단기, 배전기기 이런 것들을 하고 사실 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은 아니지만 아침 방송, 낮 방송을 통해서 뭐 5시간이 지났지만 완전 바닥에서 황금 백점에서 포착해서 여러분께 선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LS일렉트릭이 있어요. 이 회사는 뭐 변압기에서 국내에서 좀 탑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켓슈에서 국내 1위. 특히 아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것이 미국에서 빅히트를 하고 있다면 동사는 또 베트남에서 히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 종목도 역시 최근에 1월 9일 황금백제에서 포착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것도 이제 기업 분할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데 송배전, 뭐 설비 교체라든가
특히 초고압 변압기에서 특화됐다. 그 또 건설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죠. 효성종업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세의 흐름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눈여겨볼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따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 저는 이제 여기서는 막 얼마큼 더 가겠다 단언을 못 하겠어요. 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제가 또 대안도 한번 제가 들고 나왔는데 함께 공부해 보시죠. 그 외에 이제 변압기에서는 일진전기, 재룡전기, PNC테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재룡전기가 최근에 시세 흐름이 좀 나쁘지 않지만 역시 탑픽은 좀 이제 큰 종목들을 저는 좋아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전선에서는 LS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데 이런 것들 가만히 보세요. 많이 오르면 주가가 그래서 머물거나 또는 이렇게 뭐 기간 조정이 나거나 그렇거든요. 또 가격 조정도 나고. 근데 어제 보면은 대원전선이 상한가 왔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꾸 시장에서 거래를 찾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못 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어제도 상한가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역시 대장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것도 꾸준히 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리플 이상이 났는데 260% 가까이 하면 트리플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얼마나 갈까요? 물론 주가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2028년까지 수익을 그러니까 날 수 있는 캐시카우를 이미 갑을 해서 주가는 그랜저 금리에서 상승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산앵커님 다음은 뭘까? 그러니까 저는 오른 종목들은 보유자냐 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글쎄 참 이게 저도 이제 좀 단언이 어렵지만 맞아요. 다음에 보여야 될 포인트는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원전이라고 봅니다. 원전. SMR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전력 인프라도 상당히 좋지만 이걸 보셔야 돼요. 전력의 AI 데이터 센터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 자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AI 그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열이 엄청나요. 그럼 그 열을 시키는 냉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전기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순회식 있고 공내식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패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깔끔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력 인프라, AI 후광 효과 제2탄은 바로 제가 드리는 여러분께 메시지는 이제는 SMR 소형 원전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늘 지난 거 복귀하면서 제가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함께 하십시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무방을 통해서나 또는 뭐 항상 저희 신조가 그러니까요. 앞으로 상승할 섹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화산앵커도 말씀드린 게 바로 제가 4년 전에 제 4차 산업혁명을 보자는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머니투데이에서 타방송에서도 유일하게 저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력 인프라에서 이제 소형 원전도 보자. 단 이건 딜레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글로벌하게 거대 패러다임인데 우리 국내는 아까 반도체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꾸 발목을 잡아요. 원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독보적이고 굉장히 뭐 미국의 웨스턴하우스하고 맨날 이렇게 싸움이 있지만 뭐 특허라든가 정말 압도적인 그 기술력을 세계에서 1등으로 인정받은 게 한 5, 6년 동안 후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패러다임에 보면 이게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SMR은 뭐냐면 일반 원전 크기의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높이도 한 2m 30밖에 안 돼요. 30cm.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원전 때문에 왜 이렇게 등하셨죠? 물론 중국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백그라운드도 있었지만 이거 1만 분의 1 사고가 나요. 확률적으로 거의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옛날 속담에 구석이 무서워서 잠 못 잡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고기를 육류를 먹으면 그 단백질이 보충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암을 유발하는 고기 안 먹습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SMR을 봐야 되는데 정말 이 필요성을 알고 뭐 불란서라든가 과거에 탈원전했던 그런 각국들도 지금 완전 원전 재가동을 한다든가 신규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어요. 자, AI를 볼 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선두주자죠. 그래서 미국 GDP가 높고 지금 이렇게 미국 종목들 시세가 좋은 게 바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행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원전을 하기 위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테라파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투자를 했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SK이노베이션, HD 현대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지금 미국에서 상장돼서 상당히 시세가 좋은 게 바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는 회사 이름도 있잖아요. SMR로 돼 있어요. 야구 한번 보세요. 쳐보세요. SMR까지 했거든요. 이거 누가 투자했느냐? 샘 올트만이 투자했어요. 왜 역시 현인들은 앞서 투자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도 국내는 이게 뭐 안 되니까 그냥 해외에서 자꾸 참 아쉬운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그 구마모토 현에 뭐 TSMC 유치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줘 그러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 공장 짓면 우리 고용효과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웰컴 하면서 자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진짜 아쉽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뭐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했고, 이제 아마존 있잖아요. 네. 아마존 아까 제가 이제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 하는데 뭐 한 국가 그 전력량하고 맞먹게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 아마존이요. 그 데이터 센터 많이 있거든요. 걔들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뭐 쇼핑을 하니까. 근데 걔들이 먹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어느 정도 될까요? 전력이 1년에 1조가 들어요. 1년에 전력량만 1조 원 들어요. 1조.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SML 회사를 사버려. 야. 이제 아시겠죠? 예. SML 사버려. 근데 우리나라 참 안 되니까 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 캠퍼스 이거 SML 회사거든요. 이걸 인수했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참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참. 그래서 원전 이제 큰 이것은 뭐 소형도 있지만 큰 원전 같은 거 거기에서는 글로벌 탑픽입니다. 웨스턴 하버스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한전의 자회사, 한전 기술, 한전 산업, 한전 KPS 이런 것들이 바로 설계를 한다든가 유지 보수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제 결국 또 그 원전을 만들려면 뭐 기초공사를 한다든가 건설이 필요하잖아요. 현대건설이 그래서 탑픽이에요. 예, 기술력 탑픽이다. 특히 이제 대형 원전에 특화되어 있고, 최근의 시세 대장주는 바로 우진엔텍이 되겠습니다. 우진의 자회사고 원전 계측 설비, 원전 계측 제어 설비 그런 회사를 하는 회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3월 4일 날 추천해서 방송에서 뭐 좋은 이렇게 시세 흐름이 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전을 말씀드리긴 드렸지만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봐서 정치적인 이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러는데 패러다임으로 보게 되면 이미 총선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뭐 우리나라 잘 되긴 하는데 그렇게 또 우리 거야에서 발목을 잡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제가 또 내심 바라면서 이제 원전도 볼 때가 됐다. 아까 말씀 전력 인프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원전도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우진엔텍이 어떻게 보면 진짜 최근 들어서 원전 이슈 나올 때 또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원전에 있어서 키워드 여러분 좀 잘 숙지해 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 주 황금 맥점 간략하게 살펴볼 종목들 하나씩 흐름 짚어주시죠. 네, 이것은 이제 좀 매크로한 그런 관점이었다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들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네, 맥점에서 그거 좋죠. 네. 오늘 화사니까 리액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수익을 내시려면 저는 항상 투트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좀 이제 길게 보면서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그런 섹터 또는 그 대장주를 저점에서 선점하시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우리 또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아프시고 하루하루 또 행복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황금 맥점, 그게 황금 맥점 전략인데요. 황금 맥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뉴스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합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첫 번째, 엔터 파트너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양양한 패턴 역전 대망치의 도지거든요.
자, 이번 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탕과 냉탕한 일교차가 심하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종목 이 저점에서 상승에서 따라하지 않고 저점을 잡으니까 한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 넘버원, 역전된 망치의 도지 캔들, 그다음에 또 양양음 패턴, 우리 화수님 그렇게 하셨고 양양음 네. 20% 수익이 났습니다. 역시 저점이었죠. 행복한 수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우진 엔텍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주 짭짤한 수익이 됐고, 이건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4월 22일 날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역전된 망치의 도지예요. 그러니까 21일 날 장이 끝나고 포착이 되니까 22일 날 공략하는 거죠. 다음 날. 그러면 이것도 한 뭐 대략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이건 정말 우리가 멋지게 수익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 바로 중앙에너비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유가 관련 수혜제라고. 제가 하는 팁을 드릴까요? 이럴 때 위험스러운 매매예요.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이익이 벌어지고 따라가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소위 말해서 휘발유 들고요, 부스게트랑 똑같아요. 이때가 보면은 막 나를 꼬셔야 됐죠. 그러니까 제가 뭐 충청도 촌동이에서 저는 여름밤에 보면 불나방들이 옛날 호롱불을 켜놓으면 와서 장렬하게 그거 보고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생명을 다하던데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여기 또 나오네요. 양양음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그냥 VI 나오면서 당일치고로 한 13%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와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J2K 바이오라고 화장품 소재, 바이오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렇게 고점에서 37,000원이었던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나요? 15,000원대까지 빠집니다. 저는 이런 것들 됐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위수연 밑거리 패턴, 여기서 공략해서 이건 다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예고해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수익 난 것을 여러분께 자꾸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수익 날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 예고했던 종목이 별로 안 좋은 장에서 21% 좋은 수익이 일어났네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중앙에너비스가 비슷한 그런 테마죠. 예, 바로 유가 관련 테마입니다. 저는 이때 쏠림 현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쏠림 현상이었죠? 수익 났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게 또 이스라엘과 뭐 이란 뭐 전면전 얘기 나오고, 야, 그래. 예, 바로 전쟁 관련주밖에 없어. 이때 들어가시면 어땠나요? 이때까지 얼마 빠지면 30%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도 양음에서 한번 상한가 나왔고, 그 다음에 5일선 아래에 양음량이에요. 이것도 18%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만 보세요. 이때 이 급등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5%, 10%만 수익이 나도 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면서 급등 차트 좋아하고 오시는데, 여기서 잡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또 여기서 잡으면 차트는 화려하지 않지만 내 계좌는 18% 수익을 안겨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걸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뭐 또 스타일에 따라 다 뭐 다르시겠지만, 이건 저는 30년 주식 투자 철학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좀 제가 30년을 넘고 조금 연식이 되다 보니까 잔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팁이니까 또 이렇게 싫으시면요, 또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예요. 컨택이 있습니다. 컨택도 이것도 양음에서 또 이것도 부에 그러면서 14% 올랐고, 이것은 이제 그 인공위성 그쪽 관련주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코셈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제가 아침 공부하기 취재를 해요. 그래서 이 코셈은 이제 반도체에서 숨은 진주다. 그래서 반도체를 할 때 이제 앞으로 미세 공정으로 간다. 그러면 TSMC에서 1.6 나노까지 26년에 간다는데, 미세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려면은 뭐가 돼야죠? 샅샅이 봐가지고 조그만 티클 하나로 잡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 육안으로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원자 현미경, 전자 현미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파크 시스템을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예,
그 목표가를 지금 한 1조 4천억 정도 나왔어요. 20만 원. 그러면 사실 그것보다도 앞으로 저는 전자경영이 10만 배율짜리거든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때 양음양 저점이었죠. 창도 안 좋은데 V에 가면서 거의 하루에 20%가 넘는 이 짭짤한 이게 행복한 매매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침 방송에서 우리 제작진에서 굉장히 브라보까지 외쳐댔습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저점에서 맥점에서 양음량에서 좋은 수익을 냈다. 그다음에 이제 FST가 있죠.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이게 장비 쪽 지분 한 7, 8%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양음량 굉장히 쉬워요. 이때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때도 한 16% 정도 올랐다. 그다음에 또 삼연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삼연도 보시게 되면 바로 그런 종목이었죠. 똑같죠. 양양 패턴에서 여기서 황금 맥점 전략 포착해서 VI 14%까지 올랐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짭짤한 이렇게 상승 흐름이란 종목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통분모가 있을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뉴스 하기 전에 이 황금 맥점 전략은 정말 저점에서 우리한테 짭짤한 상승 이렇게 일어나도록 해주는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네, 진짜 바닥권에서 추세 돌리는 예쁜 종목들 많았네요. 맥점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심화 시간 이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심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제대로 네. 집중 있게 살펴볼까요? 네, 심화학습 시간인데요. 역시 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라. 그것도 남들이 안 볼 때. 예,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나요, 여러분들? J2K 바이오. 이게 뭐냐면은 이평선 밀집에서 내용이 돼야 됩니다. 일수염 밑구리 패턴 음선. 이것은 거의 수익을 줍니다. 바로 이 자리에 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제일 저평가됐습니다. 그 기술식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진짜 황금 맥점이었거든요. 이때 한번, 그 다음에 또 이때,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일수염 밑구리 패턴 음봉 세개 줬을 때 상한가를 토탈 3연속 뽑고 4번이나 뽑았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맥점이었죠. 그리고 또 이때 또 나오네요. 굉장히 쉬워요. 양양에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소위 말해서 시세 대장주는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두산 두산 로봇이 뭐였죠? 두산 로봇인가요? 예, 그랬더니 그런 종목도 다 저점을 잡았는데 LX 일렉트릭 아까 제가 황금 매출에 포착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1월 19일 정도 됩니다. LS 모터를 일단 볼까요? LS 일렉트릭이에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1월달 이게 다 저점에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크게 빠지지 않잖아요. 이것도 한 154% 정도나 올랐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에서 소재를 만드는 YC캠, 이것도 기가 막힌 맥점이 바로 2월 2일 날 했습니다. 이게 뭐였죠? 양양. 그러면서 전저점 훼손하지 않고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으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이 대표적이죠. 요거 정말 제가 방송 때마다 계속 AS해드리고 갔는데 이것도 이렇게 좋은 시세 흐름이 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삼화전기를 보실까요? 삼화전기입니다. 이 삼화전기는 제가 이것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종목들이 들 올랐지?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에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상한선을 눌리면서 이평선이 밀집했어요.
지금 이게 좀 기간을 좀 멀리해서 정확히 캔들이 안 나타나지만 이게 바로 양양음 캔들이었어요.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이게 조주의 단계라는 거예요. 조주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높이 뛰기, 멀리 뛰기 할 때 막 달리다 점핑 하거든요. 어제까지도 좋은 시세 흐름이 일어났다. 이거 비슷한 패턴들이 뭐 재룡전기 다 그런 것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큐라클이 있습니다. 큐라클도 역시 이것도 양양한 패턴 조금 횡보하다가 그냥 그다음 계단식 상승파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거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이때 저점에서 포착해서 이것은 막 순간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133%나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났다. 뭐 저의 18번 종목이죠. 네, 바로 주력 포트인 한미 반도체. 이것은 뭐 이제 거의 이제 10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급만 하더라도 1월 31일 날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어요. 1월 31일 날. 지금 이게 2월부터 시작이죠. 바로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평선 밀집에서 계단식 상승 파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HBM 대장주를 저점에서 선점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흥구석유가 있거든요. 흥구석유를 보시게 되면은 흥구석유 같은 것도 역시 이것도 이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음봉 3개짜리 이때부터 슈팅이 나와서 이건 뭐 단기간에 한 90%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한국석유 뭐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아실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에이직 랜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떤 종목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말씀 드려요. 아까 제가 한미 반도체 그건 뭐 제가 뭐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람을 느끼는 종목이고 자람특혜도 그렇지만 웬만한 종목이요. 정말 내가 확실한 소신이 없다라면은 끝까지 들어가서 몇백 프로 수익 나는 것은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좋은 정보가 몇백 프로 수익 났다고 그러면 저 친구 포장 하나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그대로 온전히 수익 내는 건 뭐냐면은 우리 계좌 수익을 극대화해서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해요. 그게 매매의 기술인데 주식이라는 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래 알지만 바로바로 현금화 시켰을 때가 진정한 수익이란 말이에요. 왜 에이지랜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이것을 제가 22번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게 되면 뭐 지금 제가 여러분과 소개한 게 82% 나왔지만 저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는 한 300% 가까운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2번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심지어 또 어제까지도 아주 짭짤하게 수익을 냈네요. 그 다음에 SP소프트를 보시게 되면 SP소프트도 이것도 제가 멀티모달의 숨은 진주가 있습니다. AI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이미 시장에서 다 나와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의 진정한 수혜주, 캐시커가 될 종목을 보십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SP소프트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첫날부터 공략해서 이때 상한가 5번 또 이 맥점에서 공략해서 상한가 또 한 번 토탈 6번을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는 뭐 급히 하지 마시고 한 21선 정도 오게 되면 이때 매수하면 괜찮을 거예요. 주봉을 보아도 지금 보게 되면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코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셈은 뭐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셈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과시권에 와 있다. 양양한 패턴이 나오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코셈까지 아까 전에 또 알려주셨던 맥점이었는데 이렇게 추가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한번 담아보면 좋을까요? 예, 아까 이제 제가 전력을 많이 쓰는데 네. 그 전력에 많이 쓰는 게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열을 식히는데 예, 그거 관련된 GS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GST는 제가 이따가 방송을 통해서 예,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GST 액침 냉각 대표주인데 다음 주는 어떨까요? 지켜보시죠. 이어서 별도로 마련한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들어가면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어요? 행복한 꽃길의 동행 거의 매일같이 참 외람 때문이다만 황금 맥점은 열의를 했습니다. 장이 안 좋아도 예, 저점 매수에 다 잡아가지고 제대로 여러분들 수익으로 직결되는 VI 상한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수익은 내가 그것을 저점에서 수익 실현했었더라고요. 예, 또 월요일 날 좋은 상승 흐름이 날 종목 제가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1부 이재상 위원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그 빨간 막대기 봉이 그리웠습니다. 네, 예. 위원님 사실 진짜 종목들이요. 뭐 네. 전력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네. 그 가는 기세가 엄청났었던 이번 주를 또 확인했는데 그쵸. 이제 또 월 말이잖아요. 네. 어떤 관점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5월 달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4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4월 달 한 달 동안은 제가 이제 3월 말에, 굉장히 안 좋을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달이 이제 드디어 끝나갑니다. 그럼 5월 달에 좋아지느냐?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5월 달에도 우리가 이 흐름을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를 하나 설정을 하고 가죠. 오늘의 키워드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유통 물량입니다. 자, 유통 물량. 자, 제가 이 시간에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거래량이죠. 근데 거래량과 플러스 유통 물량까지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아마 지금 생방송에서 오늘 드리는 말씀 이게 이어져서 공개 방송까지 또 추가로 그 비법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전기. 삼화전기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똑같은 그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또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는 전기, 전자, 네, 전자만 붙어도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특히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일진전기가 흐름이 좋았지만 일진전기와 차원이 다를 만큼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죠. 지금 이 종목이 3월 8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그 종가의 달인 시간에도 설명을 똑같이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그 이후에 벌써 140%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140%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래량을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우리가 핵심 거래량으로 보면은 자, 핵심 거래량 여기 그리고 또 여기. 네. 이런 핵심 거래량들보다 적게 고점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 종목이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 이게 5만 원을 갈 것이다, 뭐 6만 원을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치를 미리 만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느냐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11선까지 조정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지난주인데 지난주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죠. 다음 주에도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자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유통 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식의 유통 물량이 4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품절주다 이런 거랑 좀 차원이 다른데 품절주는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거고요. 유통 물량이 있긴 한데 굉장히 비중이 낮은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노려보면 중요한 핵심 비밀을 알 수 있겠죠. 유통 물량이 400만 주인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나오죠. 그리고 12월 22일 바로 이 구간이죠. 12월 22일 날도 570만 주가 터졌고 1월 23일 날도 400만 주 가까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미 유통 물량을 다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량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자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주봉상 보니까 확연하게 대량 거래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눈에 확연하게 띄죠. 그래서 저만큼의 물량이 고점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계속 간다. 뭐 10만 원을 갈지 9만 원을 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자, 삼화전기가 그렇게 많이 갔기 때문에 삼화 콘덴서에다가 우리가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삼화 콘덴서를 또 공략을 해봤는데 바로 이번 주에 공략을 해봤는데 삼화 콘덴서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주별로 움직이는 것 중에 작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움직였던 그 그룹이 바로 포스코 그룹이라고 하면 올해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은 삼화와 LS입니다. 그래서 LS도 잠시 후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LS와 삼화 그룹이 가장 이 그룹 차원의 모든 자회사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삼화전기가 140% 올라갔는데 삼화 콘덴서는 바닥권에서 아직 100%가 올라가지 않았죠. 굉장히 탄력을 받을 예정인데 삼화 콘덴서도 유통 물량이 720만 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4월 12일 날 여기서 이제 200만 주 넘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물량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고점에서 우리가 오전에 뭐 15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도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다. 뭐 이 회사는 콘덴서를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 전기 전자 관련된 종목들 보면 전선과 콘덴서를 같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대표적인 콘덴서 회사입니다. 자, 이 거래량은 2년 3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회사의 주식 중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적이 없었는데 거의 2년 3개월 만에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삼화전기의 그런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잠시 해봅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자 지금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삼화전기도 초창기 때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쉬었다가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와 삼화콘덴서의 흐름을 여러분들 연동해서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하나의 전기가 들어가는 회사죠. 이것도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포착된 구간부터 벌써 47% 올랐는데 최근에 전기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아마 이 종목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18,420원이라는 단기적인 어제 고점을 찍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뭐 2만 원이면 2만 원, 뭐 2만 2천 원 또는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18,420원이라는 이런 구간은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변압기라든지 개폐기라든지 그런 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은 440만 주. 네, 이 회사는
440만 주가 거래되고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보면은 1000만 주 단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회전율을 높여서 뭔가 매수와 매도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서 물량들을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봤을 때 이런 1000만 주 단위의 거래가 형성됐는데 자, 1000만 주 단위의 거래가 형성된 이후에 올라간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간에 1000만 주가 나왔다면은 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 뭐 물론 어제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유통 물량상 봤을 때 뭔가 회전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상 보면은 지난주에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늘은 거와 주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지금 4주째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바닥에서는 10,000원대, 위로는 18,420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제 종가가 16,650원이었는데 일단 목표를 단기적으로 2만 원 정도로 잡고 2만 원 정도로 잡고 19,500원이나 19,800원 이 정도에서 대응하시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시간에 단골로 등장하는 종목이죠. LS 일렉트릭.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뭐 벌써 제가 이 시간에 한 달 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입니다. 3월 달 초에 대량 거래가 실리고 그 이후에 매도가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최근에 보면은 일단 뭐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어제부터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전력, 전선기기 뭐 이런 쪽의 회사들은 아직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뭐 재룡산업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런 전기전자가 붙은 종목은 당분간 조정이 없다. 우리가 이런 전기 전선에 관련된 종목들은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금 끝날 상황이 아니고 또 인공지능에 관련된 반도체들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가운데 전기, 전력, 전선 쪽에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이 유통 물량이 한 1,200만 주가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온 듯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7주 연속 양봉을 그리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LS 일렉트릭은 여기서부터 탄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시다시피 자, 이 구간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다가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물론 메이저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횡보 구간은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수익 나신 분들 지금 뭐 벌써 102% 넘게 올랐는데 이 종목을 이제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분할 매도하면은 아마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S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포스코그룹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올해는 LS그룹, 올해는 LS그룹 3화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적중률이 높고 상승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LS 일렉트릭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LS는 당연히 LS 일렉트릭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LS도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혼주 양상을 띠고 있죠. 4989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하루는 10% 올랐다가 하루는 10% 빠졌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주식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양봉을 치면서 올라가지만 올라가기 전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음봉과 양봉이 계속해서 혼주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자 5일째 이렇게 음봉을 그리다가 5일째 음봉을 그리다가 갑자기 또 양봉이 나왔죠. 이날도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다시 10%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종목이 정말 출발할 때가 됐구나. 이걸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저걸 뭐 하루 종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저 종목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체크 중에 있습니다. 뭐 이 회사는 매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2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천억. 그만큼 재무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 종목을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을 보시면요. 네,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5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5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뭐 6주째 양봉이 나오다가 2주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어느 정도 그 물량들을 소화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회사는 연기금과 대지주 이렇게 두 물량들을 합치면은 한 46%. 그러니까 실제 유통 물량은 5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물량들을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대주주라든지 연기금은 쉽게 매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근에 이제 핫한 종목들이 자율주행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테슬라죠. 제가 테슬라를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테슬라가 조정을 받을 때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테슬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지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반등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은 테슬라의 반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또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테슬라가 움직이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기존의 완성차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데가 테슬라인데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자율주행 쪽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레벨 3, 레벨 4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벨 3 단계에서는 조건부 자율주행이고 4단계로 가면은 고도 자율주행 그리고 5단계로 가면 완벽한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인데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최근에 보면은 3단계, 4단계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동차의 연료주의 시스템 이게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용이 되는데 현대차의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입고 있고 그리고 코리아 FT는 자율주행으로도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보시다시피 5일선과 11선을 타고 움직이는데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차트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차트 LS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진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죠. 근데 아직까지 매도 물량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이거죠. 자, LS 일렉트릭도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 고점으로.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데 지금 현재 8,000원대에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저는 최소한 15,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종목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자율주행 쪽에 그리고 테슬라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서 그와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 종목이 유통 물량이 1,600만 주입니다. 1,600만 주. 자, 보시면은 이 구간, 네, 이 구간에서도 2천만 주가 터졌고 이 구간에서도 3천만 주가 넘게 터졌는데 유통 물량은 1,6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 뭔가 100% 이상의 회전을 돌리면서 거래량을 충분히 이끌어내서 물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가면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어제도 680만 주의 거래량이 없었다는 거는 계속해서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런 구간이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현대차 자율주행이 앞으로도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참고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쪽. 자, 2월 달에 대량 거래가 형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5주선만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보시다시피 네, 거래량이 줄었죠. 네.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 자율주행 쪽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예정인데 젠벡스 링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 회사는 원래 자율주행 회사가 아닌데 이 회사가 포니 AI라는 회사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쪽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 이 포니 AI라는 회사가 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다 이미 올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많이 부각이 됐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틀째 음봉밖에 안 나오죠. 물론 고점은 높여가고 있지만 지금 본격적인 그런 상승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그런 단계인데 이 포니 AI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레벨 4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레벨 4로 인해서 중국에 벌써 2022년도부터 중국 상해라든지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내용들 보면은 거의 2,200만 킬로 동안의 무사고가 없이 자율주행 택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탑 클래스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포니 AI가 이미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똑같이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뭐 조립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로보택시가 우리나라에 운행이 되게 되면 그 뉴스로 인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젠벡스 링크. 자, 우리는 항상 이 시간에 거래량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대량 거래가 여기서 발생했죠. 네,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도 벌써 한 4주 동안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한 6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저점을 잡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잡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하프 공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승한 폭. 네. 지금 1,000원단위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구간을 합해보면 4,500원 정도, 4,6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4,600원을 2로 나누면은 2,200원, 2,100원 정도 그 정도의 구간이 나옵니다. 그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는 평균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메이저들은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물량도 확보됐고 그리고 조정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 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아마 자율주행 쪽의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이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주봉이었네요. 네, 주봉이었고 지금 이제 고점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월봉상 차트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텐데 월봉의 고점은 7,0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 지금 2,800원은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 고점까지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방에서는 극비 노트, 네, 극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극비의 엑셀 시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아마 우리가 실전 매매를 많이 다루지만 정말 중요한 찐 실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비중과 그리고 수익률, 수익금이 중요하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모셔서 저희 시황부터 또 언급 주셨던 종목들 흐름까지 같이 체크해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희 시장 체크부터 해볼 텐데요. 사실 좀 변동이 없었던 건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위원님께서 방금도 설명해 주셨지만 많은 종목들이 아직도 그 저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도 다음 주에 계속 좀 추적해보면 되는 건지, 사실 다음 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는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LS 일렉트릭, 삼성전기, 그간 핫했던 키워드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위원님 혹시 지금 괜찮으실까요? 네, 예. 네. 자, 어떤 부분으로 다음 주는 좀 정리하고 계십니까?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FOMC 회의 발표도 있죠. 5월 예. 1일 날.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졌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미국 시장이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이 굉장히 혼조세를 띠고 있죠. 어떤 지표는 나쁘게 나오고 어떤 지표는 좋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계속해서 반복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맞춰졌기 때문에 반등권에 서서히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반등은 이제 5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없고요. 5월 2일이면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인데 목요일부터 아마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이제 연초와 연말이 됐을 때 변동성이 생겼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감지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3월에 무역 수지 발표도 있고 이런 내용들 지표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16% 급락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수천 몇십 조 달러가 날아가고 몇십 조 원이 막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으로서는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삼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권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렇죠. 또 다시 금리가 한번 흔들게 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5월이 전통적으로 약세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주시를 하는 이 월말 분위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실적도 챙겨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언급 주셨던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HLB 이 종목 봐야죠. 사실 위원님께서 이 HLB를 언급해 주시고 살짝 쉬는 구간이 나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자리를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위원님 어제도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겠다처럼 보여지고요. 5월 달 중순까지 그 발표 일정이 있다면 조금 더 전고 라인 위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지가 지금 포인트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했는데 HLB가 갑자기 8%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 내린 거예요? 왜 내렸냐? 우리가 2월 22일 기억하시나요? 한번 황? 네. 2월 22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알테오젠이 급락했던 날입니다. 네. 알테오젠이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거기서부터 120% 이상이 상승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알테오젠이 그때 당시에 20분 동안 4천억이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4천억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HLB가 30분 만에 8.6%가 빠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총으로 계산해 보면 1조 2천억이 날아갔다가 1조 2천억이 복귀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주포들은 아직까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2월 22일 날 알테오젠의 급락 시에도 절대 이 종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마침 또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하게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HLB가 3월 13일 날도요.
단기적으로 30분 만에 15%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거의 1조 5천억의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30% 올라갔고 지금은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황에서 어제 그런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큰 재료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재료들이 이제 임박했을 때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보였을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뭐 심장이 떨릴 정도로 뭔가 두려움에 쌓였을 때 결국은 주가는 날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LB에 대한 내용들 저는 뭐 확고하고요. 목표가를 지난번에 아마 설정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목표가는 1차 15만 원 이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HLB 목표가 조금 더 상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고 사실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위원님 우리 그 저녁 방송에서 여의도 클래스에서 또 언급해 주신 바 있는데 같이 또 상향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인이 되면 HLB 제약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수혜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승인이 나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HLB 제약이 판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9월 달 정도부터 판매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뭐 새로운 신규 아이템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매출이 굉장히 커지겠죠. 최근에 보면은 HLB 제약이 과거에 이제 M&A를 통해서도 매출이 많이 늘었지만 이 리보세라님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도 똑같이 HLB가 급락할 때 HLB 제약도 급락을 하면서 30분 동안 변동폭이 1,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짜리 회사가 이제 코스닥에도 많지 않지만 1,000억 이하들 많이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어제 변동폭이 1,000억이었다는 거. 그 얘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다 마쳤다. 그리고 1,000억에 대한 그런 조정을 마치고 나서 어제 급락이 이후에 다시 양봉으로 띄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HLB와 HLB 제약 그리고 HLB 뭐 생명과학, 테라피티스 전부 다 그런 종목들이 아마 다음 주가 서서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HLB 제약 부분도 HLB와 함께 동일한 그런 시세 흐름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급 주셨던 라인대까지 여러분 잘 열어놓고 또 그때그때 흐름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점검 도와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 이어서 사이맥스 한번 볼까요? 네. 뭐 로봇이면 로봇, 뭐 요즘 핫한 재료들은 다 사이맥스가 또 갖고 있더라고요. 네. 예. 사이맥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핵심은 HBM입니다. HBM. 네, 삼성전자에서 HBM에 투자 확대를 하면서 이 회사가 숨어있는 HBM 관련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매수한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 박스권을 바로 돌파한 게 바로 목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쉬었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또 공략이 가능한 일단은 공략한 이후에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손절가를 이탈했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 심리에서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본전 심리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공략이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웨이퍼 이송 장치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HBM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고 목표가는 3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맥스, 그렇죠. HBM이 이제 본 키워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각각의 재료와 함께 움직이니까요. 흐름 보겠고, 이어서 LS 에코에너지로 넘어갑니다. 이 종목도 진짜 사실 엄청난 흐름을 보였다가 참 박스를 왔다 갔다 만들면서도 또 추세를 올려 세우는 그런 느낌 보이는데, 사실 위원님, 네. 올해도 쭉 가는 거죠? 어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네. 작년에는 포스코그룹이라고 하면 올해는 LS그룹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작년부터 올라왔던 게 바로 LS 에코에너지인데요. 과거에 LS 전선 아시아였죠. 과거 회사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선이 들어가죠. 최근에 이제 전선 중에서 가장 많이 안 오는 종목이 바로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전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요즘에 컨텀 점프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만 거의 횡보 구간이 굉장히 길었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4개월 정도 거의 조정을 마치고서 올라오는 구간인데 바로 이제 이전 주 그리고 2주 전부터 이 종목이 서서히 이제 다시 반등권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 내내 다시
다시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월 13일 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회사는 이제 전선 사업부터 해저 케이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시토류 쪽에 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매출이 늘면서 다시 실적으로 기반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목표가는 앞자리 3까지는 좀 열어놓고 흐름을 또 장기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챙겨보시죠. 네 종목 든든하게 봤고요. 자, 이제는 신규 공략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아까 언급드렸던 젠백스 링크입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61선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아주 매수하기에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포니 AI라는 그 회사는 글로벌 빅테크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죠. 자율주행 지금 4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면서 무사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니 AI와 젠백스 링크가 반반씩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쪽의 단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자율주행 쪽은 앞으로도 기술력이 우리가 감퇴할 수 없는 그런 신기술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자체가 바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공략할 필요가 있다.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 회사가 올라가기에 어느 정도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7,000원대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2,800원대입니다. 이제 1,000원에서 2,8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최종 단계 목표가는 오늘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또 펼쳐지는데 또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지까지 연이어서 여쭤봅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내가 종목을 잘못 골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매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그 구간에 매도가 안 된다면은 다시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진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면 결국은 계좌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뭐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수익률,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부터 조정을 받을 때 이 시장이 드디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수익을 내기에 굉장히 적긴 그런 시간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정말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 그리고 비중 조절과 함께 수익금과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비밀 엑셀 노트를 공개해 드릴 예정인데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왕 1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2020년 11월 7일에 머니왕 첫방했고요. 그때부터 함께했으니 3년 반을 함께했네요. 여러분 늘 계좌가 왕이 되길 응원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